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제가 이렇게 밝은 낮에 영상을 남겨보는 건 굉장히 드물죠. 저도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핏발이 있는 날인데요. 제가 오늘의 주제의 책을 읽고 제가 먼저 한 부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티프레질 책이에요. 이 책은 부자들이 보는 책이고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생각들, 상식,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들 때문에, 좀 두려움에 갇혀서 살고 있었는지 등등등,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고요. 그 읽고 있는 과정 중에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과거의 나, 그 다음에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내가 정확히 알고 있고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준비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오류라고 합니다. 목적론적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부분을, 사실상 우리 사람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걸 저는 얼마 전에도 영상에 남겼는데요. 여기서는 그 목적론자, 이게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산책가가 무엇인지를 내용이 나와요. 일정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사람. 그러면 일정을 지속적으로 수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했을 땐 여기서 행동과 이게 옵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옵션이 뭐냐면 행동의 과정으로부터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래요. 이게 한마디로 행동을 먼저 해보고 그 안에서 오류들이 많이 나오고 그 안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이건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다 계획해서 하지 않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생각이 들면 행동을 해버리죠. 그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인지하고, 그리고 또한 어른들이 개입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부분에서 분명히 부모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은 사실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아이시간 대표님 만나서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부분을 배우면서 그 개입을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린아이들은 계획을 해서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근데 왜 어른들은 계획해서 살아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를 좀 남겼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무엇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행동의 과정으로부터,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라는 사람도 내가 잘 모르거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달란트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차라리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래도 나은데, 그리고 계획을 하고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적어보고 거기서 행동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획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느 추측의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그 계획이 완벽이 아닌, 그리고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행동을 해보면서 합리적인 산책을 하면서 일정 지속적으로 수정한다는 건 계속 가는 길을 가면서 그 안에서 아닌 부분들은 계속 수정해 바꿔간다는 거죠. 내 계획이 또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 그리고 내 계획이 맞더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변화 속에서, 그 변동 속에서 내 계획이 틀려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잠깐 보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깔고 수정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가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더라도 그 삶 속에서 우연의 발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 기업가 스티브 잡스의 장점이 여기서 나와요. 이 스티브 잡스가 대중이 원하는 것에 초점에 맞춰서 살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것을 시장 연구에 되어 있는 뭐 칼럼이라든가 그런 논문 뭐 이런 자료들을 신뢰하지 않았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역시 다른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안 거죠, 그 부분이. 그리고 본인 집중의 상상력을 따랐대요. 그리고 잡스가 자신이 무엇인가를 줄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그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를 안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뭔가 원하는 건 있었거든요. 뭔가 자유는 자유, 뭐 성공, 뭐 돈, 뭐 이런 거를 원하긴 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왜 이 돈을 원했는지, 왜 필요한지를 사실 처음부터는 원한 게 아니었고요. 지금도 명확하다기보다는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의 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무엇을 원하고 자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제가 대표님과 대화를 하고 배워가면서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원했구나. 이렇게 모르고 사람들은 사는구나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도 그걸 명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나의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도와줄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고 생각해서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거다라는 걸 스티브 잡스가 알았다는 걸 제가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행동의 과정으로부터, 아까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동의 과정으로부터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옵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옵션이 왜 좋으냐? 옵션이 안티프레질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것을 아는 것 플러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틀렸다라는 거를 전 전제하에 계속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서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 여기에서 무엇을 알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고 인지하게 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거슬러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돼서 그것 또한 감사가 됐고, 그리고 또 여기에 미국의 주요 자산이 나오는 항목에서 대중들은요, 미국의 그 정규 교육 수준이 되게 낮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이 부분도 여기에서 좀 들었는데,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고, 그리고 항상 애플, 스티브 잡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등등, 굉장히 사실 미국에서는 자유롭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전 좋은 게 인식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대중들은 미국의 정규직 교육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구나. 하버드대도 우리 하버드대 나오면 되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선은 미국의 정규 교육 수준이 되게 낮대요. 특히 수학적인 부분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이 저자가 알려줘요. 미국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를 모범을 삼아서 모방한다. 근데 그게 사실이고 팩트인데 사람들은 그 정규 교육 수준을 보고만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기준이 낮다고 생각했을까도 생각을 했고요. 대중들은 왜 그렇게 인식을 할까? 그러니까 이론과 정말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보고 있다는 것도 전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자산이 뭐냐고 여기에 나온 핵심은 실수를 바라보는 부분이었어요. 리스크,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 속에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였어요. 미국 사람들은 실패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예시를 든 건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실패를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리스크를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러면 숨기면 시한폭탄을 아는 채 약간의 이익만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놓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결국엔 일본이라는 건 옛날에 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일본은 점점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미국의 자산은 사실 그 창의력과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 이 문화가 있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강대국이 아니라 그 강한 사람 몇몇, 그 강한 사람이 만든 나라의 기업이 몇몇,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몇몇이 그 나라를, 미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소수의 그 강한 개인 파워, 또 이 부분을 저는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뒤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자유, 여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가 쓴 내용 중에 탈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고 잘못된 내용들을 이렇게 책에 쓰는 내용을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방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건 이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죠. 감성 말고 이성. 이성이 안티프레즈를 폄하하고, 이거 안티프레즈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옵션의 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통해서 그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수정해야 되는 그분을 무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거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죠. 탈레스라는 사람이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올리브 압착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돈을 만드는 부분을 이 사람이 계약을 해서 결국엔 돈을 벌어요. 막 억만장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을 만들어서 결국엔 본인이 좋아하는 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길 보면서 이 저자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 그래서 알승환 대표님이 저희한테 먼저 배웠을 때 콜드콜을 먼저 가르치시거든요. 콜드콜과 유튜브. 콜드콜은 정말 단기간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게 콜드콜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저에게도 콜드콜을 먼저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영업 쪽에 있었고, 배운 걸 바로 실행해서 경험해보고 틀린 걸 다시 알승환 대표님과 1:1 교육을 하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그거를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가 막 1,000, 2,000, 3,000도 벌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제가 진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벌어야 되는지 여분, 시간, 여유가 생기는 걸 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무작위성에서 뭐 유튜브로 실험을 해보는 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경험을 해보는 거,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경험들, 이게 돈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인지라, 그래서 알승환 대표님이 왜 먼저 경제적인 부분을, 제자들을 왜 경제적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는 또 다시금 확인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그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은 무작위성이다. 그 무작위성과 그리고 안티프레즈,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건데, 그 실수에서 배우기 위해서는 결국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과 여유, 여분, 그리고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관점이 있는 분을 만나서 관점 있게 바라보고 그 실수를 통해서 또 관점 있게 해석해보고 깨닫고 또 다시 제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는 부분들이 그게 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스강 대표님 만나기 전에도 실수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보고 배우고 깨닫는 것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냥 감정만 남았고, 내가 실패했구나, 실수했구나, 조급함만 있었고요. 네, 제대로 된 관점과,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무엇을 틀렸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환경이 확 바뀌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런 관점들이 들어오고 제가 무엇을 봐야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가 들어오니까 그 자유가 한순간에 들어오면서도 그 안에서도 배워가야 되는 그 단계가 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실패가 주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수정을 이렇게 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찾아가야 되는 그 길을 배워가는 그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의 또 바라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그런 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코앞의 이득만 보고 정말 작은 거에 팍팍 넘어지는 삶을 살았던 거구나. 근데 부자들은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이 굉장히 아이스간 대표님이 5년 동안 계속 보고 또 보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정말 우리가 놓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안티프레질 실수하면서 잃었던 이득보다 오히려 그걸 통해 깨닫고 얻는 건 더 배가 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작은 이익 때문에 더 얻을 것들을 더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급하고 꾸물거림이 없고 그게 그냥 그 안에서 얻는 이득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랑 비교하면 딱 맞아요. 저희 아이들이 얻는 이득, 어른들은 조금만 놔두면 너가 더 얻을 수 있는 거. 엄마가 이거를 하면 더 많은 걸 줄 거야 라는 걸 내재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그 앞에 있는 이득만 가지고 바로 그 앞에서 막 얻었다고 막 땡깡 부리고 하죠. 근데 아이들이 엄마가 말하는 거 지키고 그 힘들지만 기다리고 그 안에서 엄마 저 정말 힘들었는데 더 얻었어요. 그럼 저 엄마는 더 주려고 하거든요. 너가 그걸 참고 인내한 그걸 바라기 위해서 미션을 주고 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걸 못 참고 하죠. 그걸 길러가는 게 점점 그, 길러가면서 결국에 어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우리 교육은요, 일반 대중들의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이득에 되게 힘들고, 다른 작은 이득에 얻을 수 있는 것들, 봐야 할 것들을 많이 있는데, 안티프리즈라는 책은 그걸 봐내게 하는 책. 정말 어른이 놓치고 있는 거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책 같아요. 그거를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 통해서 이 책을 알았고요. 되게 배우면 배울수록 되게 값진 책? 되게 멋진 책이다. 라는 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무엇 때문에 바보같이 살았고, 무엇 때문에 계속, 왜 답이 없는 힘듦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는 다 하는 건데 왜 그거를 나를 자책하면서 살았을까? 그리고 왜 돈을 못 벌었을까? 뭐 등등 왜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았을까? 뭐 등등의 해결이 나온 책이더라고요. 정말 정말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파리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몇 년을 읽어도 못 깨닫게 될 책을 저는 아이스간 대표님과 함께 아이스간 대표님이 5년 동안 정말 읽고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진짜 깨달았던 것들을 저희들한테 나눠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엄청 많은 걸 얻죠.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정도로 깨닫고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사실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이해하고 최대한의 노력해서 전달하는 게 옛날 과거보다 사실 더 많이 알아지는 부분 또한 제가 이 피파리에서 계속 듣고 아이스간 대표님과 1대1 교육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깨닫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행동을 함으로써의 저에게 옵션 값이 더 늘어났다는 건데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걸 누릴 수가 있어요. 피파리 수업 정말 어디에 가서도 이런 독서 모임은 없고요. 이렇게 해독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정말 아이스만 대표님이 정말 가까이 보면 볼수록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피파리를 하신다? 정말 행운이고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5주이고요. 매주 화요일 날 9시에 줌으로 교육을 합니다. 1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가 저희 제자들 통해서 저희 경로를 통해서 이 피파리 수업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면서 제대로 된 그냥 아무나 막 다 성공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왜 그동안에 인생이 힘들게 살았는지 정확히 알고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인생이 정말 나아지고 나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선 빠르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저에게 010-5223-1784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또 자격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